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간에 팔아야 될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만 가지의 매도해야 될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수만 가지 이유들이 나를 꼬셔서 그 행위를 하면 그게 맞느냐? 결국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수백만 가지는 언제나 거품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순간 내 눈을 멀게 한 뿌연 연기 같은 거죠. 안개 같은 겁니다. 안개가 꼈다고 내가 가고 있던 길의 도로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있고 갑자기 뭐 홀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서 우엉 이렇게 됩니까? 길은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에는 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목표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타임라인도 정해져 있고요.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건데 막막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갑자기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잃지 말라고 중간중간 서로 차량끼리 깜빡이도 켜주면서 앞에 시그널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안개로 휩싸여 있는 그곳을 나 혼자 간다. 무섭겠죠. 근데 그럴 때 집단지성이 발현되면서 서로 라이트를 켜주고 깜빡이를 켜준 상태에서 시그널들을 보내주잖아요. 일로 와라. 일로 와.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고 안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는 안개가 뿌옇게 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깜빡이고 있는 그 라이트 시그널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처음부터 내가 투자를 생각하게 됐을 때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떤 현인, 그 다음에 투자의 그룹, 내 인생의 롤 모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정말 맑은 정신 상태에서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고 목표를 세우게 됐던 그 어떤 영향을 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이 나에게 그런 안개가 뿌옇게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의 라이트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라이트 시그널은 지금과 같이 공포감이 휩싸여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깜빡이고 앞으로 따라와 라고 하면서 밝히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개를 볼 게 아니라 그 라이트 시그널을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라이트 시그널을 따라갈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령 그 라이트 시그널이 비추고 있는 게 내가 예전에 이성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그리고 초기 설계를 했었을 때, 투자를 결심했었을 때 맞다고 생각했던 거라도 지금은 안개가 이렇게까지 휩싸여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그 사람이 그걸 했을 때는 이런 안개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 물론 그때 안개는 있었어. 근데 이 정도 안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매번 이번엔 다르다. 근데 전혀 안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특별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과거에 있었던 거 그래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때하고는 달라. 안 달라요. 안 달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과 시세의 흐름, 이건 똑같습니다. 과거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도 매점 매석,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책에 봤을 때 매점 매석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해져 있고 외우고서 답 쓰니까. 근데 그 관련된 과거의 책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진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런 투자를 했었네. 그 당시에도 이런 투자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유대인이 살았던 과거, 중세시대, 인류의 역사 안에 다 있잖아요. 그 가깝게는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 그 안에도 다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뭐 사람이 바뀝니까? DNA가 뭐 갑자기 진화를 합니까? DNA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 똑같은 DNA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 대중의 생각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그런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살고 있던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거래하고 유통되고 시장 경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서 투자라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때 순간순간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어떤 욕망과 그런 것들은 매번 똑같은 형태로 반복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그 위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휩싸이게 하고 파산시켰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그 이후 다시 열리는 폭발적 상승을 다 누린다. 그리고 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내가 무언가를 자산이란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를 내 어깨, 등에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등에 지고 있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그 짐들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몸이 편합니까? 근데 그 편한 몸으로 가벼운 몸뚱아리로 언제까지 가볍게 뛰어다니는 게 좋을까요? 때론 무겁더라도 짊어지고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 그걸로 말도 사고 마차도 사고 더 큰 저장 공간도 사고 그런 식으로 내가 더 이상은 짊어지지 않고 있어도 되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레버리지죠. 인간 개인의 손과 발과 몸뚱이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닌 도구를 이용하고 대상을 이용해서 나의 고통을 분담시키면서 나의 몸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죠. 대출을 받았다가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소득에 기대하는 것이 아닌 투자소득, 사업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는 것이니까. 그 상태가 위기 국면 이후에 다시 성장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그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벌어들이는 노동소득에 의한 임금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자산 가치의 상승분에 의해서 나의 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생각만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목에 지고 있던 그 짐을 내려놓고 강바닥에다 던져버리는 순간 다시 그 짐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들어 올리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짐이 물기를 쫙 빨아들인 상태에서 훨씬 더 무거운 느낌으로 내 등에 지어야 됩니다. 뭐 이소부화 같은 데도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들었던 그 짐이 무겁죠. 힘들죠. 잠깐이라도 좀 내려놓고 싶죠. 그거 내려놨어요. 이제 좀 할 것 같아. 그리고 공포가 좀 잦아드는 것 같네. 아니야, 몰라. 조금 더. 그러다가 확실하게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그 짐을 다시 들려고 하면 어떻죠? 물기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무게가 무거워져 있어요. 그럼 조금 들어 올리려다가 이걸 꼭 들어야 되나? 옛날보다 무거워졌는데 이걸 들어야 되나? 하고 그냥 던져놓고 딴 데서 또 다시 처음부터 가벼운 거부터 찾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저렇게 등치가 너무 무거워진 자산은 고평가된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 짐을 자산이라는 것을 짊어졌던 그 순간 그 골랐던 그 자산이 제일 좋은 자산이었을 수 있는데 나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골랐던 것이라면 근데 그 순간 내 어깨, 내 마음에 몸뚱이에 자유를 주겠다고 내려놓고서 그거 잠깐 좀 편했다고 다시 땀 식은 다음에 잡아 들려고 할 때 물 쫙 빨아들여져 있는 그 좋은 자산 무겁다고 집어 팽개치고 또 다시 들판으로 나가서 풀부터 뜯고 있다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삶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과 같은 순간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인간의 DNA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지 않는다. 신석기 시대 때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와우 하는 소리만 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원시인의 DNA를 갖고 있다. 그런 원시인들이 모여서 넥타이 매고 어디 가가지고 거래하고 있고 무슨 앱으로 좀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되게 스마트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원시인이 넥타이 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행위들의 조합이 투자의 시장이라는 형태와 가격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거라면 과거의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행위, 투기라는 행위, 그리고 경제활동, 시장 이런 것들을 구축해 오면서 자산 시장의 변화들을 만들어내 왔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큰 인류의 역사 속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너무 먼 이야기라면 가장 가까운 근 100년간의 흐름 안에서 투자의 그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시장과 많은 대다수가 인정한 그루가 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자산을 사고
장기 투자해라. 이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느낌처럼 보이죠? 왜? 야, 투자가 그렇게 단순하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전 얘기하잖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꾸준히 학습하면,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래 못했어요? 그 뻔한 얘기를 왜 후회해요? 그 뻔한 얘기라고 하는 거를 못하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뻔하고 안 뻔하고가 아니라 원래 뻔해요. 원래 진리는 뻔합니다. 그 뻔한 걸 못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걸 해낸 사람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하고서 1년, 2년 지났는데 요거 위기 왔다고 요때 그냥 팔랑팔랑거리고 심장 바운스 되고 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 부산까지 갈 때 지금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11시간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 안개까지 꼈는데 이번 안개는 기존과의 안개하고는 전혀 다른 안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 돌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돌릴 이유만 100만 가지 하고, 그리고 돌리고 싶으니까 뉴스에서 계속 돌려야 되는 이유들만 나오고, 정체 구간이 심해지고 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귀성길로 가고 계신 분들은 잠깐 휴게소에서 계시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자기야 들었지? 지금 아니야. 그런 우를 범하시지 말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